자, 여러분. 증권사는 개인이 직접 투자로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럼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게 좋을 테고,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무작정 오래 갖고 계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중간중간 파시라고요. 뭐라고? 중간중간 익절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가 어렵나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익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다 어려워요. 내면 같지 않네요. 아이, 누가 날 지켜보면서 자꾸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죠? 마치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알고 걸음걸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껌을 붙여놓은 것 같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왜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죠. 그런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의식해서 행동하면 그 순간 말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영향받지 않는 구조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진짜 그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골탕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탕 먹지 않으려면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응하면 골탕 먹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골탕 먹지 않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골탕도 공포에 반응하면 그 순간 지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 진정한 투자자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이 얘기는 뭐 거의 열심히 공부해라, 꾸준히 운동해라 같은 고리타분한 멘트의 전형이죠.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걸.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그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좀 그만해라 라면서 이렇게 좀 지겨워하는 겁니다. 아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야, 꾸준히 좀 운동 좀 해라 임마. 예, 알겠습니다. 쿵! 문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정말 일해야 하는 상황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그럴 상황이 오면 갑자기 모두가 신중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해놓고서 진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신중론자가 갑자기 돼요. 여러분, 그래 좋습니다. 원래 태어나는 태생 자체가 신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상승장에는 그렇게 고무되어 있다가 쭉쭉 빠져 내려오고 더 빠지고 또 빠지니까 이제 와서 신중론자가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론자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론자여야죠. 갑자기 지금 와서 신중론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골탕 먹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어딘가에서 아이스크림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니까 어우씨, 맞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누구야? 하고 소리 터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던졌는데. 그런데 이때부터는 신중론자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엄청난 찬스였다고 말하는 그 공포의 구간들에서도, 그 낙폭의 구간들에서도 단 한 번도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그리고 가까운 글로벌 팬데믹 2020년에도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현금 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좀 현금 보유를 강조하시지 왜 지금 와서 유독 현금 보유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제 생각엔 골탕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락 초반부터 여러 번 골탕을 먹다 보면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 따위는 하지 맙시다. 시장에서 골탕 먹습니다. 지금
줍줍할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 몇에서 반등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틀려요. 그러면 그 틀린 데미지가 누적되고 또 누적되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용기 돼야 되는 시점에 이제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바짝 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골탕 먹는 겁니다. 그냥 반응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 돼요. 어디서 반등하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기 투자한다. 긴 시계열로 바라보고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런 예언 따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긴 투자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늘보처럼 나무늘보한테 여우가 야 나무늘보 지금 빨리 매수 버튼 눌러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야 그러면 빨리 누르라고 임마 그러면 알았어 하고 있는데 누르는 순간 가격이 올라버리죠. 야 임마 빨리 하라니까. 근데 반대로 야야 지금 개떡 나가고 있어 빨리 팔아 매도 버튼 눌러 그랬는데 지금이 하락 타이밍이야 알았어 하고 누르려고 하는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격 반등하죠. 팅 눌렀는데 어떻게 돼? 버튼 잘못 눌렀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런 나무늘보가 되잔 말입니다. 그냥 여우같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해봤자 사실은 나무늘보만도 못합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는 나무늘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골탕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에휴 속 편한 얘기하고 있다. 응? 속 편해서 좋겠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 나온 김에 한번 저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면 증권사의 이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라면 펀드로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의 이익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큰 이익이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펀드는 수수료를 매년 받잖아요. 운영 수수료,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은행이랑 증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내 펀드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오래 가입해주고 있으면 땡큐죠. 그냥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냥 보험 같은 거를 우리가 가입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안 하고 오랫동안 사고팔고 있지 않는다면 증권사나 은행은 아무런 이익이 없죠. 왜? 거래 수수료도 없고 본인들이 판매한 적도 없으니까 판매 수수료도 없죠.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이익이 우선일까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일까요?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얘기 진짜 믿으십니까? 누가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까? 일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신의 고가가 우선이고 자신의 MBO 달성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임원이 승진해야 돼서 이 상품 팔기로 했고 요거 영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객이 우선입니까? 일단은 그 펀드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은행이나 증권사는 고객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세요. 고객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기업이 살아야 고객도 있는 것이죠. 내 기업이 죽었는데 무슨 고객이 우선입니까? 내 고객은 다른 회사에 다 뺏기고 나서 그 고객들 우선하니까 잘 대해주세요 그러고서 나는 사업 접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없다.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기 전에 우선은 한 영리 기업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면 은행은 고객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은행에 가서 상품 추천 한번 받아보십시오. 띵동 135번 고객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대출을 조금 네 이렇게 할 때 반응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펀드 좀 가입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펀드 가입하려고 하세요? 네 어떤 펀드 생각하고 오셨어요? 제가 좀 잘 몰라서 펀드 추천 좀 네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점점 뒤로 갈수록 화색이 돌죠. 왜? 자기가 원하는 펀드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펀드, 추천하는 펀드는 정말 좋은 펀드일까요? 좋은 펀드냐 아니냐 질문이 잘못됐죠. 그 펀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펀드일까요? 이익이 안 되는 펀드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되고 마진이 제일 많이 남거나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MBO 실적을 달성해서 자기가 진급할 때 도움이 되는 펀드여야만, 아니면 위에서 이거 할당량 채우라고 엄청 쪼고 있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품이어야만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쭉 다 받고서 저 그냥 인덱스 펀드 가입할게요. 그러면 고객님 인덱스 펀드는 이라고 하면서 인덱스 펀드는 약간 주저합니다. 왜? 인덱스 펀드는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작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생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은 이해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 다음 고객도 이익이 났으면 좋겠다. 요 정도 났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좋은데 고객도 이익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계속 가입할 텐데. 약간 이 느낌이에요. 이 월가든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권이든 어느 나라에 있는 금융조직이든 그냥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바잖아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증권사는 개인이 직접 투자로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려워요? 바로 답변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럼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게 좋을 테고,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동성이 커지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됩니다. 왜냐? 변동성이 커지면 운용 측면에서 큰 수익의 기회가 오죠.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더라도 크게 옆으로 요동치면서 횡보는 괜찮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잔잔바리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거 싫고, 그 다음에 큰 변동이 없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장기 투자하겠다고 강력 호들러라고 그냥 이렇게 막 말로 얘기하던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물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장기 투자하겠다던 그 고인물의 물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에 크게 요동쳐야 물량들이 잠겨있던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거래가 돼야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큰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큰 상승이 오니까 이때는 다시 신규 자금을 싹, 물론 빠져나간 자금들도 있겠지만 물갈이 되면서 더 큰 자금들을 싹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의 증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자신의 포지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동료로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보유한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답하실 수 있겠죠? 또 자신들의 관여 없이 돈이 송금되고 거래되면 좋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살짝 꼰 건데 여기서 자신들의 관여가 없이 돈이 송금되고 거래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시는 거고, 그 부분은 비트코인을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외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개인이 직접 보유한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왜 금융기관이 중간중간 익절을 권하는지,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아닌 주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셔야지 무작정, 어머님 무작정 오래 갖고 계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중간중간 파시라고요. 뭐라고? 중간중간 익절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어머니, 비트코인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라고? 비트코인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유, 아드님이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신 거예요. 은행에 맡기셔야 돼요. 뭐라고? 은행에 맡기셔야 된다고요. 잘 안 들려. 이 노인네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금융기관이 익절하라고 하는지
왜 장기 투자가 아닌 주기적인 트레이딩을 권하는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그리고 페드가 왜 자꾸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 제가 이 잘 안 들려 이걸로 설명드렸죠. 예, 차라리 이렇게 잘 안 들리시는 보청기를 낀 어르신이 돼야 됩니다. 우린 너무 잘 들려 이거예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또 한마디만 하면 차라리 보청기 끼고 잘 안 들려 하시는 그 어르신처럼 안 들리고 귀를 막아야만 골탕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쫓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골탕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골탕 먹든 안 골탕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뭐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골탕 먹입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쫓는 건데 그들의 이익을 쫓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골탕 먹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습니까? 1.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전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보청기 낀 할머니,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들의 이익을 쫓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들을 해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익절, 계속 트레이딩, 거래가 수수료가 나가고 판매 수수료가 나가는 펀드 가입, 그리고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상품에 가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MBO, 그들의 상무의 진급, 그들의 승진을 위한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승진, 자신의 인생의 진급, 자신의 투자 실적의 MBO를 달성해야지 왜 그들의 MBO를 달성시켜 줍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걸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이 아저씨처럼 돈 계산해 가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옆에 대지저금통 두시고,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비트코인이랑 뭐 실버니까 이더리움인가요? 하여튼 이런 것들 쭉 넣고 책 읽고 메모해 가시면서 장기 투자를 위한 마인드는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을 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장기 투자 플랜을 쭉 세우고 실제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서 가장 중요한 실행력인 지속력을 가져가는 그 자세만이 우리가 미스터 마켓,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인 기관들에게 골탕 먹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좋은 영상이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추천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